안녕하세요, 축칙먹입니다. 맨유는 지난 챔스 경기에서 일명 맥토미니 시프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암라바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고 맥토미니를 전진시켜서 박스 타격, 공격진에서의 제공권, 끈적한 몸싸움 같은 효과들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의 안토니나 가르나초처럼 전형적인 윙어가 아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넣고 에릭센을 출전시켜서 중원 싸움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엔 메가이어와 에반스를 투입했습니다. 맨시티 수비진에 비해선 불안해 보이지만 메가이어가 요즘 폼이 아예 바닥은 아니고 에반스 형님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했죠. 반대로 맨시티는 부상 선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정말 22-23 시즌 트래블 위너로서의 위용이 점점 살아나는 스쿼드입니다. 포백 라인은 유럽 최고 수준이고 중원에도 딱히 빈틈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그릴리시의 선발 출전입니다. 이번 시즌은 그릴리시보다 도쿠가 선발 출전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그릴리시가 나오면서 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경기 초반 맥토미니 시프트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브루노가 그바르디올을 타이트하게 압박합니다. 압박당하던 그바르디올이 공을 뺏기게 되고 호일룬이 맥토미니를 줍니다. 맥토미니가 이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하나인 로드리가 맥토미니의 전진을 막습니다. 맥토미니는 로드리의 압박과 수비들의 각도 차단 때문에 제대로 된 자세에서 슈팅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플레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진짜 강팀은 다수의 공격진으로 할 때도 물론 강력하지만 소수의 공격진이 역습 시에 보여주는 결정력이 엄청납니다. 강팀들도 한 골로 게임을 바꿀 때가 있기 때문에 맨유는 이런 역습 상황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맨시티는 맨유 상대로 지배하는 경기를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톤스를 센터백에서 중원으로 올려서 플레이했습니다. 때로는 스톤스가 로드리보다 전진하면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로드리는 후방 쪽에서 시야가 열린 상태로 사이드 쪽 동료에게 롱패스를 넣어주고 스톤스는 앞쪽에서 중원의 숫자를 늘려주면서 짧은 빌드업과 탈압박을 담당했죠. 그리고 맨시티는 측면 쪽에 부분 전술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릴리시는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 수비를 한두 명 정도는 몰고 다닐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실바가 빈 공간 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릴리시는 패스를 넣어주게 되죠. 저는 이 장면에서 22-23 맨시티의 향기를 진하게 느꼈습니다. 트래블을 달성할 때 맨시티를 막을 수 없을 때 바로 이 패턴으로 상대팀을 두드려 팬 적이 많거든요. 당장 이 장면은 골이 들어간 장면은 아니지만 앞으로 맨유의 수비진을 괴롭힐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왼쪽 수비 그바르디올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쪽은 워커를 올려 쓰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역습에 대비하는 것이죠. 맨유는 호일룬의 반칙으로 PK를 내주고 1대0으로 전반 중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유에게도 결정적인 기회는 찾아옵니다. 포든이 백패스를 한 게 호일룬에게 흘렀습니다. 맨시티 수비 2명이 따라오긴 하지만 호일룬에게 큰 기회였는데 슈팅을 하지 못하고 에데르송을 제치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 후 다시 공을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브루노가 하늘 높이 날리면서 득점 찬스를 놓치는 맨유입니다. 방금 장면에서 맨유는 2번의 큰 기회를 맞습니다. 호일룬은 좋은 찬스를 맞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를 가져가서인지 드리블이 너무 튀었고 슈팅할 터치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브루노 역시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골은 아니더라도 유효 슈팅까지는 갈만한 찬스였는데 아쉽습니다. 맨시티가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반전만 따지면 결정적인 장면은 양팀이 비슷했다고 봅니다. 그걸 가르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공격진의 퀄리티겠죠. 맨유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탈취해도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반 막판에 기회가 옵니다. 레시포드가 한 번에 내준 볼이 맥토미니에게 향하게 되는데 맥토미니가 가슴 트래핑하고 잘 버티면서 슈팅을 날립니다. 여기서 에데르송의 선방이 미쳤습니다. 방향은 정면이었지만 골키퍼가 막기 어렵다는 머리 쪽 강한 슛을 한 손으로 쳐내는 에데르송입니다. 이렇게 전반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맨시티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까랑 똑같은 장면 아닙니다. 그릴리시가 공을 잡자마자 실바가 라인을 깨면서 안쪽으로 띄워줍니다. 실바는 크로스로 올려주고 홀란드가 미친 헤더를 시도합니다. 저는 이 장면까지 봤을 땐 당연히 골이겠거니 했는데 오나나가 이걸 막습니다. 양팀 골키퍼가 정말 미쳤습니다. 맨시티는 이 패턴 플레이가 계속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실바가 왼발잡이니까 파고들었을 때 바로 올려주기 편하고 가운데는 전세계 공격수 중 최고의 제공권을 가진 홀란드가 있습니다. 왜 도쿠 대신 그릴리시를 넣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후반전으로 들어온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전반전에 확실히 좋았던 패턴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맨시티입니다. 이번엔 실바가 안쪽으로 뛰는
돌리는 게 아니라 풀백들이 하는 움직임처럼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줍니다. 그릴리시는 자기 쪽으로 달로를 붙여놓고 실바에게 툭 밀어줍니다. 실바가 안쪽에서 공을 잡는데 홀란드 쪽이 아예 비어 있습니다. 전반전에 그랬던 것처럼 홀란드를 겨냥하는 실바입니다. 로드리와 포든까지 같이 박스에 침투해줬죠. 그래서 그 둘을 맨유 수비가 따라가느라 홀란드가 순간적으로 프리한 상태가 됐습니다. 홀란드가 올라온 공을 헤딩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보통 저런 상황에선 헤더로 공을 밀어넣습니다. 근데 전반전에 그렇게 해서 막힌 기억이 있죠. 홀란드는 공을 밀어넣지 않고 차렷 자세로 만들어서 머리를 오히려 약간 뒤쪽으로 당기며 공이 와서 자신의 머리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오나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이 느리게 오고 오나나가 다이빙을 뛴 다음에야 공이 라인을 통과합니다. 이런 공격수의 작은 디테일이 합쳐지면 클래스가 되는 거고 몸값이 됩니다. 자꾸 공격진의 차이를 체감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후반전에 맨유는 암라바트를 빼면서 마운트를 투입합니다. 마운트를 투입하면서 맥토미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게 되는데 맥토미니가 위치를 잘 못 잡고 풋백 보호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운트를 넣어서 중원에서 경우의 수를 늘리고 에너지 레벨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암라바트의 부재는 오히려 공수 밸런스가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바르디올이 바로 그릴리시 쪽으로 주는데 지금 맨유의 간격을 보시면 너무 넓습니다. 맥토미니를 기준으로 잡아도 화면 뒤쪽에 있는 센터백과 간격이 엄청납니다. 조직적으로 수비가 안 되고 있는 맨유입니다. 그릴리시가 홀란드에게 내준 공을 홀란드가 잘 마무리 짓지만 오나나가 또 미친 선방을 보여주면 2대0이 유지됩니다. 후반전에도 역시 그릴리시 쪽이 수비적인 대응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토미니만 혼자서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이 버거워 보였습니다. 이런 불안했던 문제는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맨유 선수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백이 바로 앞 공간, 바로 이 공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로드리에게 슈팅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오나나는 멋진 세이브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홀란드에게 공이 흐르고 홀란드가 슈팅할 수 있었지만 포든에게 내주면서 포든이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경기는 3대0이 되고 그 이후에도 맨유는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맨시티가 너무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스톤스가 돌아온 이후부터 로드리와 함께 3선부터 영향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릴리시와 실바를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그릴리시가 볼 소유가 너무 좋아서 쉽게 맨유 선수들을 다가올 수 없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수비를 자신에게 집중시켜 놓으면 실바가 그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맨시티의 경기는 지금까지 치러진 리그의 경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원래도 강한 모습이 있었지만 22-23 시즌 말기에 강력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반면에 맨유의 오늘 문제는 수비진이 아니라 공격진입니다. 사실 승부를 가른 건 양팀의 공격적인 결정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번 시즌 맨유를 리뷰하는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공격진 간의 패턴 플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동선 정리도 안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저 선수들의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죠.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하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가장 잘하는 자리에 브루노를 넣는 것이 아닌 이 자리 저 자리에 땜빵 세우듯이 출전시키며 브루노의 폼마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팀의 상황이 겹쳐져서 오늘 3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팀 다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급으로 치열한 우승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과연 그 끝에 웃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